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숙제가 있어서 인터넷에서 자료 완전 많이 찾아놨는데 너무 많아서 뭘 쓸지 모르겠다. 그냥 다 제출할까? 자료를 정보로 만들어야지. 그리고 정보가 많을수록 잘못된 정보도 많아서 잘 추려야 한다고. 너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나 좀 도와줘. 맨입으로? 정보사회에선 정보가 돈인 거 몰라? 너희들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자료랑 정보는 뭐가 다른 거야? 정보사회는 또 뭐고 정보가 돈이라니?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코딩 여행의 길잡이가 되어줄 코딩 선장 이기호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새롭고 흥미진진한 코딩의 세계로 저와 함께 떠나볼 건데요. 어때요? 코딩하면 어려울 것 같다고요? 여러분, 코딩은 전혀 어렵지 않고요.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만들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 코딩 선장은 매우 즐거울 거라고 확신합니다. 본격적으로 코딩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서 앞으로 4강 정도는 여러분의 사전 지식으로 무장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선 정보사회 이해 그 첫 번째 시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사회 이해라고 하니까 왠지 조금은 지루하고 따분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코딩 선장님이 전혀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여러분의 여행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코딩 여행의 세계로 출발! 여러분은 저와 함께 정보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보와 사회의 개념을 통해 정보사회의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기술과 직업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배우게 될 내용으로 정보의 정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정보에 대한 정의를 알고 계신가요? 이미 잘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정보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용하여 어떤 목적에 맞게 처리된 자료라고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지금 자동차 경주 게임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봐요. 첫 번째 경기는 우승했고 두 번째 경기도 이겼어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상대방이 너무 강해서 졌다면 우린 경기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통해 여러분은 승률을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승률이 정보가 되는 거죠. 어때요? 생각보다 쉽죠?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 발달하면서 많은 정보가 존재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많은 정보 중에서 정말 필요한 정보가 어떤 정보인지, 그리고 또 그 정보가 올바른 정보인지도 확인하는 습관 꼭 잊지 마세요. 다음 예문 중 올바른 정보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고 올바른 정보가 아닌 것은 그 이유를 적어보세요. 지금까지 정보의 개념을 배우고 정보를 확인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럼 사회란 무엇일까요? 사회란 같은 무리끼리 이룬 집단 또는 공동생활을 하는 모든 형태의 인간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끼리 모여서 술래잡기 놀이를 한 경험이 있죠. 같이 규칙을 만들었던 경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사회를 경험하고 있고 또 사회 속에서 규칙, 규범을 세워보신 거랍니다. 사실 알고 보면 전혀 어려운 개념은 아닌 거죠.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공간을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은 정보의 개념과 사회의 개념을 배워봤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합쳐진 정보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정보사회란
정보가 사회에서 만들어지고 변화 또는 발전하면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를 말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돈이 되는 가치를 지니게 되죠.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좀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쇼핑몰을 알고 있다면 그 정보로 이득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잘 가르치는 학원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의 성적이 향상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정보가 가치를 지닌 사회, 그 사회를 바로 정보사회라고 합니다. 그럼 과연 유사 이전 사회부터 지금의 정보사회가 있기까지 어떤 것들이 가치가 있는 사회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정보화 사회가 되기까지 과거에는 어떤 것들이 가치를 지녔을까요? 선사시대로 가볼까요? 선사시대는 수렵, 채집을 하던 시대로 인간은 필요한 것이 있을 땐 자급자족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배가 고플 땐 사냥을 했고 옷이 필요할 땐 잡은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었죠. 이렇게 자연에서 순수하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지금의 돈과 같은 가치를 지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농경사회로 한번 가볼까요? 농경사회는 농사기술의 발견과 발전으로 인간이 곡식을 재배하던 시대입니다. 곡식을 기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한 곳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심을 수 있는 땅과 그 땅에서 수확한 곡식이 돈으로서 가치를 지니게 되었죠. 이번엔 산업사회로 가보겠습니다. 산업사회는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시작이 되었죠. 기계들이 발전을 하고 공장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수많은 공산품들이 생산되었고 그 공산품들은 돈과 거래되는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정보사회입니다. 인터넷의 발명으로 우리 사회는 다시 한번 더 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더 많은 물품들이 존재하죠. 이렇게 수많은 건물, 물건, 시설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지금 우리 주변 어디선가에서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정보사회에서는 이렇게 모인 데이터를 가공하여 정보로 만듭니다. 이렇게 정보가 돈의 가치를 지니고 정보가 거래되는 사회. 그것이 바로 정보화 사회입니다. 우리는 정보가 가치를 지니는 정보사회가 되기까지 채집사회, 농경사회, 산업사회, 그리고 정보사회 등 다양한 사회를 거쳐왔습니다. 우선 수렵 채집 사회를 통해 필요한 것은 직접 사냥하거나 열매를 따서 생활을 했죠. 이때는 열매나 물고기 등 음식물이 그 가치를 지녔습니다. 농경사회는 농사기술이 발달하면서 비옥한 땅과 곡식이 그 가치를 지니게 되었죠. 산업사회는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하게 되었고 공산품이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정보사회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라는 무형의 산물이 가치를 지니게 되었고 그 가치 있는 정보가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었죠. 여러분이 정보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얼마나 편해졌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빨라졌는지도 알기 어렵죠. 예전에는 영어 단어를 찾기 위해서 영어 사전을 하나씩 다 찾아봐야 됐고 공부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핸드폰 사전 어플로 쉽게 단어를 찾을 수 있고 그 단어가 활용되는 문장이나 같은 의미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셔서 아버지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아날로그 시대는 어땠는지 그리고 디지털 시대는 어땠는지 말이에요. 아마 저녁 시간에 즐거운 대화거리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사회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생각해보고 빈칸을 채워보세요.
여러분은 가족여행을 갈 때 어떻게 준비하고 계획하세요? 이번 주말에는 가족들과 지도 어플을 이용해서 나들이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대중교통 이용 방법부터 시간, 지역 명소 등 정말 다양한 정보가 여러분의 나들이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줄 겁니다. 여러분, 혹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지금 많은 기술들이 우리를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게 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에는 과연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알고 있으신가요? 잘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아직 생소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알고 있는 친구들은 모르는 친구에게 어떤 기술이 있는지 살짝 귀뜸해줘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정보사회에 살면서 다양한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우리를 더욱 새로운 시대로 안내해 줄 겁니다. 과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로 우리를 안내해 줄 기술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활용될 미래의 기술.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3D 프린터는 우리가 상상한 물건을 현실 세계에 그대로 만들어줍니다. 스마트 로봇은 사람을 대신해 위험하고 힘든 일을 대신해주기도 하죠. 공장에서 작업을 하는 모든 로봇은 작업 정보를 서버로 보냅니다.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서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가 서버로 전송이 됩니다. 서버로 모인 세계의 다양한 데이터들은 분석 과정을 거쳐 빅데이터로 쓰이게 됩니다. 빅데이터는 다시 집으로, 휴대폰으로, 공장으로 보내져 삶을 윤택하게 해줍니다. IoT 기술을 이용해 세상의 모든 사물은 연결이 되게 됩니다. 사물이 사물을 제어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증강현실 기술은 이 모든 것들의 제어를 편리하게 해줄 겁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 우리는 더 다양하고 첨단화된 기술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3D 프린터가 있으면 무엇을 만들어 보고 싶으신가요? 로봇? 드론? 자동차? 아마 다양할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3D 프린터로 집에서 필요한 물건을 직선에서 뚝딱뚝딱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증강현실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게임 포켓몬고는 해보셨을 거예요. 현실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핸드폰 카메라로 보면 포켓몬이 길가에 나타나고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현실 세계에서 가상의 정보를 표현하여 우리 생활의 편의성을 제공해주게 됩니다. 빅데이터는 무수히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새로운 의미의 데이터를 가공해내는 기술입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가 아마 쇼핑몰일 텐데요. 여러분이 구매한 쇼핑 기록에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10대가 좋아하는 제품의 취향을 분석하고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제품을 판매하게 되는 거죠. 사물 인터넷은 우리 생활의 다양한 사물들, 냉장고, TV, 세탁기, 심지어 전등에도 인터넷이 가능하게 되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우리에게 편의성을 주게 되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세탁기를 돌려놓고 TV 드라마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해봐요. 보통 세탁기가 베란다에 있기 때문에 돌려놓고 깜빡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물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면서 세탁기가 TV에게 "나 세탁 끝났어" 라고 신호를 보내면 TV는 세탁 종료라는 글과 소리로 표현할 수 있겠죠. 아주 일부분이지만 이것이 바로 사물 인터넷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머신은 지능형 로봇으로 사람이 하기 힘들거나 위험하거나 거부감이 드는 일을 대신해주는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창의력을 키워서 로봇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겠죠. 어때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새로운 기술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변화될 우리의 생활이 기대되시나요? 이런 기술들이 우리의 삶에 올바르게 쓰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훌륭한 로봇공학자,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어서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되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있었지만 현재는 사라진 직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직업의 종류와 하는 일, 그리고 사라진 이유를 함께 생각해봐요. 우리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에는 어떤 직업이 필요하고 그 직업이 필요한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정보의 개념과 정보사회의 의미를 살펴보았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정보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용하여 어떤 목적에 맞게 가공된 자료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게임의 승패 데이터를 통해서 승리라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보사회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정보가 사회에서 만들어지고 변화 또는 발전하면서 거래가 될 수 있는 사회를 말합니다. 이러한 정보가 바로 돈이 되는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증강현실, 인공지능, 빅데이터, 3D 프린터, 그리고 스마트 머신 등 발달된 기술이 우리 사회에서 주요 기술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정보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배워봤는데요. 어때요? 좀 재밌었나요? 이렇게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고 나면 게임을 만들면서 코딩도 배우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로봇을 만들면서 코딩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코딩 여행을 떠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 코딩 선장은 이만 인사드립니다. 안녕!